횟집 소녀와 물의 철학. 탈레스와 나누는 물의 대화. 제3편 동방에서 온 지혜. 사흘 후 삽시도 횟집에는 평소와는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인가 했는데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국에서 온 학자들 같았다. 안녕하십니까? 그중 한 명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희는 한국의 전통 어촌 문화를 연구하러 온 중국 철학연구소 연구원들입니다. 수정은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다. 최근 탈레스와의 대화 이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전복이 아주 신선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지역의 바다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연구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물과 관련된 동아시아 철학이거든요. 수정의 눈이 반짝였다. 물에 대한 이야기라니. 마치 운명적인 만남 같았다. 음식이 나오자 연구원들은 전복을 맛보며 감탄했다. 정말 맛있습니다. 바다의 전기가 그대로 느껴지는군요. 바다의 전기요? 수정이 호기심을 보이자 그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학자가 설명했다. 네,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물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기운 중 하나로 봅니다. 특히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지혜의 상징이요? 그렇습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상선약수라고 했어요.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물면서도 도에 가깝다고 했지요. 수정은 감탄했다. 탈레스 선생님께서도 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셨는데 동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군요. 탈레스요? 학자들이 놀랐다. 혹시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 탈레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며칠 전에 이곳에 오셔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학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정말 흥미롭군요. 서양 철학의 아버지와 동양 철학이 이곳에서 만나다니요. 가장 젊은 학자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탈레스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수정은 탈레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들려주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물이라는 것, 물의 변화와 순환에 대한 것, 그리고 지식도 물처럼 흘러간다는 것까지. 놀랍습니다. 연장자 학자가 감탄했다. 260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서 동서양의 지혜가 한 점에서 만나는군요.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요? 중간 나이의 학자가 설명했다. 중국 고대 철학에서도 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특히 오행론에서 물은 5원소 중 하나로 북쪽을 상징하고 겨울을 의미하며 지혜와 유연성을 나타냅니다. 오행론이요? 네, 목, 화, 토, 금, 수 5원소가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면서 우주의 모든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이에요. 그 중에서도 물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죠. 젊은 학자가 덧붙였다. 더 흥미로운 것은 물의 상징인 선천수가 1과 6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1과 6이 함께 북방의 수를 담당하죠. 1과 6이요? 연장자가 신중하게 설명했다. 하도낙서에 따르면 천일생수, 지육성지라고 합니다. 최초의 하늘의 첫 번째로 물을 낳고 땅의 첫 번째인 6이 이를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수정은 깜짝 놀랐다. 그럼 물이 가장 처음에 생긴 거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1은 양수인 빗물이 되고 6은 음수인 강물과 바닷물이 되어서 순환하는 이치가 되지요. 동양 철학에서도 물을 우주 생성의 시작으로 봅니다. 탈레스의 생각과 놀랍도록 일치하죠. 이때 식당 문이 열리며 탈레스가 들어왔다. 수정은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다. 탈레스 선생님, 여기 중국에서 오신 철학자분들이 계세요. 탈레스는 중국 학자들을 보더니 깊이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레스입니다. 아, 정말 탈레스이십니까? 연장자 학자가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는 베이징 대학 철학과의 왕 교수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저 역시 영광입니다. 동양의 지혜를 직접 들을 수 있다니요. 탈레스가 합석하자 자연스럽게 물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시작되었다. 왕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방금 수정양에게 동양 철학에서의 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명제와 우리 동양 사상이 매우 닮아 있어서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중간 나이 학자가 설명했다. 노자는 물의 겸손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고 공자는 지자요수라 하여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론적으로는 물을 만물 생성의 시작으로 봅니다. 탈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롭군요. 저는 물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는데 동양에서는 물의 품성에 더 주목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의는 겸손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하는 지혜를 보여주죠. 수정이 끼어들었다. 그럼 동서양 모두 물을 특별하게 본 거네요? 젊은 학자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접근 방식의 차이예요. 서양은 물의 물질적 속성에 주목했다면 동양은 물의 정신적, 도덕적 의미를 강조했어요. 탈레스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하지만 그 둘이 분리된 것은 아닐 겁니다. 물의 물질적 속성이 바로 그 정신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어떤 뜻인지요? 물이 모든 장애물을 우회하면서도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는 것은 물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죠. 완강하게 맞서지 말고 유연하게 적응하라고요. 왕 교수가 감탄했다. 탁월한 통찰입니다. 물질과 정신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물질의 법칙 자체가 정신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수정은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흥미로워졌다. 그럼 제가 매일 보는 바다도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지혜의 스승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탈레스와 왕 교수가 거의 동시에 대답했다. 젊은 학자가 덧붙였다. 주역에서는 물의 상징인 감개를 습감이라고 해서 반복해서 배운다는 의미로 해석해요. 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히 반복해서 배우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수정이 궁금해했다. 왜 하필? 동서양이 아득한 옛날부터 모두 물에 주목했을까요? 다른 원소도 많은데요. 중간 나이 학자가 대답했다. 아마도 물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매일 보고 마시면서도 그 변화무쌍함은 경이롭잖아요. 탈레스가 덧붙였다. 그리고 생명과 가장 직결되어 있어요. 물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생명 말입니다. 왕 교수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래서 물을 이해하는 것은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죠. 우주를 이해한다. 네,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이 소우주라고 봅니다. 큰 우주의 법칙이 인간이라는 작은 우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물의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수정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제가 바다를 보면서 느끼는 평온함도 제 안에 있는 물이 바다와 공명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훌륭한 통찰입니다. 탈레스가 칭찬했다. 몸의 70%가 물인 당신이 바다를 볼 때 그것은 물이 물을 보는 것이니까요. 젊은 학자가 흥미롭게 덧붙였다. 도덕경 78장에 천하만유하거수라는 구절이 있어요. 천하의 물보다 부드러운 것은 없다는 뜻인데 그 부드러움이 바로 물의 힘이죠. 부드러움이 힘이라니 모순 같은데요. 탈레스가 의아해서 묻자 왕 교수가 설명했다. 물은 부드럽기 때문에 어떤 모양의 그릇에든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쌓이면 바위도 뚫고 산도 깎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의 힘이에요. 무의요?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중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면서도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키듯이요. 탈레스가 감탄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한 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과 무의라는 개념이 통하는군요.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함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수정은 마치 인류지혜의 보고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선생님들,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제가 이런 걸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횟집 딸인데요. 왕 교수가 따뜻하게 대답했다. 수정양, 진정한 지혜는 신분이나 학력과 관계없어요. 오히려 바다와 가까이 사는 당신이 우리보다 물의 진리에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요?
탈레스가 덧붙였다. 저도 처음 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어린 시절 바다에서 놀면서였어요. 이론보다 체험이 먼저였죠. 젊은 학자가 말했다. 그리고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다를 보며 느끼는 평온, 그것 자체가 이미 철학이에요. 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여겼던 일상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니. 저녁이 되어 중국 학자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 떠나기 전 왕 교수가 수정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넸다. 도덕경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물에 관한 노자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탈레스 선생님의 이야기와 함께 읽으시면 더욱 흥미로울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정양, 탈레스가 말했다. 오늘 대화를 들으니 동서양의 지혜가 물을 통해 만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 당신도 그 만남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선물 받은 도덕경을 펼쳐들었다. 제8장을 펼치자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상선약수, 수설리 만물이부쟁.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수정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본 것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동서양 수천 년 지혜의 구현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물과 함께, 바다와 함께, 그리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